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애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이영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전략물자에 관한 문제예요. 북한에는 염전을 만들 부지를 구하기도 쉬울 테고 동원할 사람도 많을 텐데 소금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거든. 내가 북한이 진짜 소금이 귀해. 그렇지. 소금도 배급 주는 나라가 북한이요. 김장철에 그것도. 근데 이게 우선 첫째 김일성이가 농업정책에서 이걸 찾아봐야 돼요. 농업정책. 김일성이가 주체농법을 세우면서 그 농경지를 확장 정책을 했단 말이야. 평북도의 바닷가가 어디라면 영천군. 그다음에 선천군. 그다음에 독림군. 염주. 종주. 이게 서해바다 끼고 있어요? 서해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옛날엔 외정 시기 때는 다 염전이던 거야. 염전. 일본 아들은 어떻게 해놨냐면 거기다가 소금기가 세기 때문에 벽돌도 이거 소금기에 쫄아가지고 다 부식부식 싸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들은 논밭에다가 이 내야벽돌을 쭉 깔아놨어. 그거는 염기가 들어와도 그 내야벽돌이 싹지 않거든. 그래서 내야벽돌을 깔고 이 염전을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김일성이가 농경지를 확보하느라고 그 간석지 30만 정도 간석지 그 계획을 발표했잖아. 그러면서 그 염전을 다 없애고 밀물 들어오는 걸 막아겠고 뚝 막아겠고 간석지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로 말하면 새만금처럼. 그러니까 소금밭이 다 없어졌지. 내가 대학 때 2학년 때인가 평안남도 온천군에 가을고 지나갔댔거든. 너륵동은. 그게 간석지래. 우리가 그때 개인집에 다 들어있는데 벼가 있지. 벼가 요만해. 벼 알이 있지. 벼 알이 20알도 안 달려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내가 들었던 그 집안에 어르신이 그러더라. 간석지 막아놓고 소금기 안 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든 벼가 당나귀 시험처럼 저렇게 빈약하다는 거요. 원래 소금이 바른 나라는 아니었거든. 60년대까지. 60년, 70년대까지. 80년 8사당대 때 간석지 30만 정도 그 계획을 발표했거든, 그놈이. 그러면서 간석지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1977년부터 1979년 6월 때까지 300명 소설을 황해도에 나가 있었거든. 저게 무슨 저게 서해 쪽에 붙은 옹진이란 거기 염전 사업소가 다 있었거든. 근데 그때 어느 해인가 염전 그 사업소 지배인이 잡혀가는 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해 특별히 가뭄이 들었거든. 그 가뭄이 들어서 농장원들도 이거 가물어서 농사 굽는 농사부터 계속 걱정하는데 그 염전 사업소 지배인은 그랬대. 가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소금 계획 좀 해보게. 국가 계획은. 그 말했다고 잡혀갔어.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북한에서 사는 정기간 느끼지 못했댔는데 소금이 귀했구나. 대한민국에 와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거든. 이 소금 장사하는 말이 그거 지금도 있잖아. 글쎄 이조 시기 때 그 소금을 팔려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 북한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지. 소금 지고 산 넘고 돌 지나서 다니는 거. 소금 왔어요. 소금 왔어요. 그 소금 장수란 말이야. 그말 뭐 이조 시기 때 있던 소금 장수 아직도 있어요. 소금이 그렇게 귀하단 말이야. 그 7, 80년대 초만 해도 그 식료상점 가게 되면 소금이 바깥에 이렇게 막 산처럼 쌓여 있었거든? 가구 막 그저 이런 걸로 퍼서 키로수 다 계속 배고파고 그랬거든. 근데 80년대 후반부터는 소금이 싹 말라갖고 김장철이나 조금씩 배급해줬단 말이야. 김장철에만 그 조금씩 썼어. 김장 배추 졸구라고. 그런 정도가 됐단 말이야. 근데 그 80년대에 대한민국이 대자연재해를 입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쌀이랑 뭐랑 식구 대한민국 어느 항구에 들어왔던 북한 배가 있대. 강연을 하다 나니까 북한에서 그거 듣다 나니까 알았는데 그때 저들 말이냐면 남조선의 인부들이 나서 그 쌀을 다 부렸는데 그 사람들이
쌀을 부르다 마지막에 배 밑창을 보고 너무 놀라서 북조선이 정말 북조선 잘 산다는 걸 감탄했다는 거요. 배 그 밑창에 소금을 그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다 쌀을 싣고 갔댔대. 배에다가 소금을 나도 그걸 이해가 안 가. 왜 적재 찍고 소금기 있어도 그 배다 쌌갔는데? 어디 수출하려고 그랬나? 북한 소금 사가는 나라도 있나? 중국에서 좀 사갔죠. 한때? 그럼 한때 사갔어요. 소금 그렇게 간석지 뭐 30만 정부 간석지 정보 그거 하면서 일제시대 때 그것도 재산인데 그걸 다 그렇게 공고하게 지어놓은 걸 다 없애버리고 간석지를 만들다 나니까 농사도 안 되고 소금도 안 되고 그렇게 됐잖아. 간석지를 이게 막은되면 한 몇 년 동안은 소금기를 다 빼야 돼요. 그 화학약을 쳐갖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소금기 빼도록 거기다 그 심한 자꾸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 시험 만큼 나오자고. 그렇지. 그 뭐 평양에 앉아 있을 땐 그래도 소금을 굴러다닌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김장할 때 있지. 제일 먼저 배추 절이는 집은 그 집 배추 절였던 소금물을 이 짝집에서 또 가져가. 그럼 그 짝집에서 소금 조금 더 넣고 또 자기 배추 절여. 그럼 그 물을 또 끝나면 다음 순서 또 가. 협동심으로 하거든. 너나 없이 소금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건 당정책도 아니요. 그래.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때 그 의미가 소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동심을 발휘해서 배추 적은 물도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아까워서 그랬구나. 그 생각을 늦게야 철이 들었어. 소금이 그때부터 많이 발라졌어요. 그 간석지 하는 바람에 많이 발라졌어. 근데 김책의 추방대 갔어요. 내가 1995년 12월 30일에 김책의 추방대 갔는데 장마당에 나갔거든. 소금 매장도 있거든. 제일 눈에 확 뜬 게 들어도 못 보고 보지도 못한 돌 소금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 중국에서 들여온 거지. 밀수로 들어갔겠지? 밀수로 들어갔는지 잠깐 뭐 합법적으로 공개 무역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돌 소금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돌 소금이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다 김일성 도구로 국가를 자기 야망에 맞게. 이는 경제적 상황을 안 보고 밀어붙이식으로 했으니까 일당 독재니까 그렇게 해서 농경지 늘린다는 목적으로 이 부작용을 생각을 못 했겠지. 그 김일성이 그 70년대 말부터 쌀로부터 공산주의 농업전선 사령관 외교와 군대와 당은 좌측비서 동지에게 동부에게 맡기고 즉 김정일에게 맡기고 자기 농사만 책임진대. 그렇지 맞아. 그 영감 탱이가 농사 책임진 다음부터 더 수직으로 내려갔어. 비과학적인 말을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안타깝지만은 그러면 김일성 때문에 다 굶주리며 허덕이는 거예요. 저는 김책의 추방대 가서야 돌소금이 있다는 걸 알고, 근데 그 돌소금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돌소금 맛하고 이 바다소금 맛이 다르대. 그래. 돌소금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 쓰지. 응. 쓰란 말이야. 저걸로 두부 아시면 두부도 맛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소금도 귀한, 이면에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소금도 귀한 나라가 돼버렸거든. 근데 김일성 족속은 소금 정책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느 정책에서도 소금에 관한 당 정책을 회의 때 받아본 적이 있어? 오직 그 권력 유지만, 그 정권 유지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러지. 사실 그렇지. 북한이 남한보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인구 비례당 보게 되면 더 많아요. 사실 그 농지 면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이 얼마든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거든. 이 김일성이가 그 뻘짓을 많이 무슨 전체 자연 파괴했다는 건 뭐냐면 김일성이 그 다락밭 했거든. 다락밭. 맞지?
산을 깎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이렇게 다락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다락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의 녹지가 없어지면서 홍수 피해가 다 매해 보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와 모르겠어. 뻔히 아는데 그걸 김일성한테 그렇게 말했다간 반혁명 분자로 몰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 전문가들이 그거 모르겠어. 환경 전문가들이 저거 뭐 산을 다 잡아뱉기면 홍수가 안 되는 걸?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것도 아는데. 아는데. 근데 그 말을 못 한단 말이야. 못하지. 하고 싶어도 말 못하지. 김일성의 정책 때문에 산천이 다 황폐화되고 홍수 피해보고 식량 없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북한에 조그만 때부터 내가 그걸 저거 왜 저거 나무를 다 없앨까? 그렇지. 그래도 소금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어찌돼서 80년대 말부터는 소금도 귀한 나라로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김일성 조석이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3대 개조를 해놨잖아.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자연을 저따위 식으로 파괴했거든. 자연개조의 목적은 농사 때문에 저렇게 개조를 해버렸거든. 파괴해버렸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놈이 야만까지 똥구멍까지 차서 저렇게 나라를 파괴했거든. 그 김책에 가서 바닷물로 배추를 담글 기회가 있었거든. 김장배추. 한만 담가놔도 숨이 안 죽어. 염기가 소위보다 더 센데? 근데 소금 결정체보다 낫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처럼 짰으면 바닷물 벌써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한경도에서 온 때다 보면 저는 다 바닷물로 배추 절거 떼는데? 배추 절거는데 직접 절거봤거든. 바닷물로 절글 때 바닷물 한 바퀴 찌면 소금이 반바가지 들어가야 돼. 혼탕 해가지고야 절거죠. 바닷물은 짜다 해서 배추를 바닷물에다 절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대한민국에 기술이 와 보니까 뭐 이런 소금 종류도 많은 데다가 굵은 소금, 얇은 소금 그것도 분에 넘치는데 어느 지역 소금, 이짝 지역 소금, 무슨 소금 거기도 그 브랜드가 있더라고. 소금 브랜드가 있어. 그 전라도의 소금이 제일 맛있다. 소금이 얼마나 흔한지 저 목욕탕 사우나 칸에 들어가면 소금밖에 즐겼잖아. 소금 칠하면서 뭐 땀 빼라고. 야, 북한은 소금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금이라 소금. 굼이라고 그러잖아요. 굼. 인류기원에서 첫 전쟁 원정이 소금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을 내가 들었댔거든. 그래, 우리가 천년 역사를 봐도 소금 때문에 전쟁했단 말이야. 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소금에 대한 걸 대한민국에 와서야 더 북한의 소금 정책, 김일성 족속이 소금 저렇게 굼보다도 더 귀하게 만든 굼은 관심 없지만 소금은 얼마나 관심 있어. 소금은 북한 주민 매 사람이 입에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면 먹는 건 아니지 않소. 그래. 저놈은 굼 때문에 김일성 족속은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뭐 모래사장 같은 데서 굼이 나온대. 헐국이 동원돼, 경비대가 동원돼, 군대가 동원돼서 땅을 있지. 이야. 기합 거북만큼 파놨어. 그렇게 농지고 뭐고 다 파괴한 놈들이요. 눈뿌리가 시들을 받습니다. 이영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